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러게요. 왜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존이나 뉴욕타임스 등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만에 만난 가장 독창적인 책. 그냥 투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복음이다. 작가는 모건 하우절.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들어가는 글,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돈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워낙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을 다룰지 궁금해집니다. 단 2명의 글만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워렌 버핏의 연례 뉴스레터와 모건 하우절의 책을 읽겠다. 돈의 심리학. 구성은 스토리 1에서 20까지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4.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8. 페라리가 주는 역설. 12.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20. 나의 투자 이야기. 까지입니다. 제목을 보고 돈 벌기에 대한 푸시를 엄청 하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읽기 시작하면서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성공과 돈에 대해 남다른 결단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밀어붙이지 않고 계획에서 벗어난 미래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모 아니면 도였다가 망하면 회생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물게 저축의 중요성을 최고로 강조합니다.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사항이지만 운이 좋아서 크게 번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잃는 순간도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저자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란 것이 아이러니하게 더 호감이 갔습니다. 백만장자만 바라보기보다 소신껏 나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현실감이 와닿게 합니다. 오래전부터 경제 침체라는 말은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어둡게 보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그럴싸하게 이목을 끕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기보다는 지금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가는 묘한 느낌입니다. 주식이 쭉쭉 올라가는 것을 예측하면 헛소리라고 하고 폭락을 예상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사지 못하고 폭락만 기다리는 겁니다. 안정된 투자를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 미래가 부정적이어도 나름 선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확보하고 있는 현금은 암울한 침체기가 왔을 때 새로운 투자 기반이 되어줍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시장의 공포를 체험했고 달러나 주식을 그때 많이 투자했어야 한다고 후회들을 합니다. 허나 그것도 현금이 확보되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를 돌이키면 당연히 했어야 될 쉬운 일들이 당시에는 고뇌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선택을 못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책의 목록 중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라는 제목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머리에 박혔습니다. 세계대전, 코로나, AI가 변화시킬 미래, 또 다른 예측 못할 현상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기보다 나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저축의 이유를 특별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이 올지 모르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경제지수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서도 약간의 희망이 보이면 긍정적인 해석이 금방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피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떼어나면 전체를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돈은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가 매우 큽니다. 흔히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불쑥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수할 수 있는 선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자는 순자산이 집, 체크계좌, 인덱스펀드 몇 가지가 전부라고 합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섞여 있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돈을 쓰는 방식마저 바뀔 수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지출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교묘히 받아 소비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동경하기를 은근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이 자동차, 주택, 옷, 휴가에 얼마를 쓰는지는 볼 수 있어도 그들의 목표, 걱정, 포부가 무엇인지는 볼 수 없다. 명망 높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은 젊은 변호사에게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도 일할 수 있는 나 같은 작가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외관이 필요할 수 있다. 그의 구매 행태를 보고 내가 기대치를 잡는다면 나는 곧 실망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젊은 변호사와는 달리 그런 곳에 돈을 쓴다 해서 커리어에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나의 스타일이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투자자라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그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 선언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의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발 뻗고 자는 안정된 투자가 근간이 되어줍니다.